한동훈 대표가 인천 강화를 찾은 시각, 비슷한 시각 윤석열 대통령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 범어사에 갔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도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이 들고, 또 여러분 이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아주 많이 찡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전에 20한 몇 년 전에 부산에 근무도 했고, 그래서 떠나고 나서도 이 금정산 주의소를 뵙게 돼가지고 아주 네. 또 많이 고단하시고 그럴 텐데 그 뭐 이렇게 또 먼 길 오셔서 또 저희 범어사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예, 김진욱 의원님, 지금 화면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일 더 열심히 하겠다 표정 좋고요. 텃밭인 부산 갔고요. 뭐 지지자들 만나서 나 국정 운영 잘하겠다, 일 더 열심히 하겠다, 지지 호소하는 멘트 여러 번 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앞으로 뭐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그런 어떤 갈등 관계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나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꿋꿋하게 내 갈 길 가겠다. 뭐 이런 모습 아닙니까? 저 범어사가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금정구에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오늘 또 저기 한동훈 대표가 금정구를 간다고 하는데 어제 먼저 가셔가지고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에서의 승리 이 부분을 먼저 자축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제가 이제 좀 전에 우리 여권 패널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앞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한 지붕 두 가족 시대가 이제 열렸구나. 그 부분은 아까 김종혁 최고께서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능성을 낮다고 얘기하시는데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윤한 갈등이 이제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 네. 이 21일 날 면담을 통해서 윤한 갈등은 이제 폭발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나의 길을 나는 묵묵히 꿋꿋하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제 양측이 루비콘 강을 건너가는 중이다. 아직 완전히 건너갔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 강에 중간쯤 어딘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가 물리적 분당 상태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상의 이 한 지붕 두 가족 시대는 열렸다라고 보여지고, 네. 저는 어제 모인 거에 한동훈 계라고 말씀드리는 21분 이분들이 모인 것 자체로만 의미를 가지면 안 된다.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그 해법을 만들어내고 그 해법의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한동훈 대표의 결기 뭐까지는 좋은데 그 결기가 예전에 대통령 앞에서의 폴더 인사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 여기까지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평론가님, 일단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도 사실 이번에 회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를 중단해달라, 자제도 안 된다,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많이 말랐다, 살이 많이 빠져가고 많이 힘들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제 지금 정도 수준도 부족한가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이미 그 김건희 여사가 자제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이미 아내가 많이 말랐다 이런 네? 식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는 저는 좀 공적인 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께서 지금 힘들어하냐 안 하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논란과 의혹들은 김건희 여사가 자초한 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논란이 없도록 예방적인 차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대안으로서 제2부속실을 빨리 서두르고 네. 또 나아가서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야당이 보기에도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한다면 그나마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이 야당의 감시를 조금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야당이 감시하면 그래도 좀 공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정도의 해법을 한동훈 대표가 좀 전 제시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확답을 안 했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여당은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변호인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대응이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이 관계에 대한 고민 많은데 특별히 이제 어제 또 관심 받았던 게 행정관 8명 이름을 이제 콕콕 집으면서 한동훈 대표가 다 이제 좀 물러나게 해주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 관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권에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먼저 네. 답할까요? 일단은 지금 그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요,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달라라고 하셨지만은 사실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부 초반에도요, 행정관들 그 수십 명이 그 복무 감찰 비슷한 걸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뭐 휴대전화도 제출하고 네. 거기서 이제 좀 그 논란이 되는 분들은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가 유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뭐 한남동 라인이다 무슨 라인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든 간에.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선제적으로 복무 점검을 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적 쇄신을 하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돼요.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는 건요. 이슈 자체도 이슈지만 그 이슈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즉 네. 국민의 민의와 여론을 무겁게 여겨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성과 응답성을 얼마나 절실하게 보여주는지를 지금 매 순간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지나가 버리면요. 나중에는 더 과도한 조치를 해야지만은 그 응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당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죠. 네.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보기엔 뭐 선제적 조치 전 필요하다고 보죠.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이제 반환점을 돕니다. 11월 초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기분으로 그 지지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 대통령실에서 내놓을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네. 그러나 요거를 좀 좁혀서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김건희 여사 라인 뭐 7명 뭐 이름을 얘기했다고 하죠. 자,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서 저는 거부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무슨 일로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네. 그러면 내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한동훈 대표는 누가 무슨 일로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나요? 이름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거의 이름만 얘기한 걸로 돼 있어요. 뭐 강모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이름만 얘기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 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죠? 저 김대남 씨라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 그 한 사람이 네. 대통령실에서 밀려나면서 이제 그 책임을 뭐 마치 김건희 여사 라인이 본인이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밀려난 것처럼 얘기한 게 거의 전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녀요, 7명이. 자, 7명의 구체적인 걸 한번 보자고요.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강 무슨 비서관, 전 네.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그 검찰에 아주 오래 출입했던 기자 출신이에요. 네. 자,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뭐 낙하산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저도 당정 쇄신 또는 뭐 대통령실 쇄신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문제는 그 쇄신을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은 인터넷에 이렇게 그 놔두니까 그냥 제거하세요.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얘기를 하면 그 잘못에 대한 평가를 해서 바꾸겠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 요번에 네.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언론 보도에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강모 선임 행정관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해서 지금 그 벌금도 납부를 하고 또 지금 그 청와대에 아니 대통령실에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처럼 뭐 무슨 특정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분들이 어떤 특정한 잘못도 있지만 이미 세간에서는 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또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회의에 참석하고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강모 행정관 내 음주운전하고 뭐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걸 대통령의 얘기대로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얘기를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요. 제가 짧게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언론에서 고위공직자가 어떤 직에 가면은 하마평 같은 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언론이 수많은 취재를 해서 그 정보 보고들을 집약한 산물을 한 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8명의 뭐 비서관 혹은 전직 비서관, 행정관 중에 이런 인물평을 받는 분이 있어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게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그런 하마평이 나와야 되죠? 자, 그저께죠. 한동훈 대표가 그 8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저는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을 여기 방송에서 그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문장의 행간이 어떻게 읽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1일 회동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습니다. 뭐 테이블 얘기도 참 많고요. 여러 가지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들 너무나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 여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